피해자를 구속하지 못하면 다른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 와중에 김인옥 여사가 미국에서 명품백을 받았고 그 보도를 막으려고 훗날을 보장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돈을 건넸다. 이런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MB는 사실상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다. 검찰이 더 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죽이기를 하고 있다. 글쎄요. 이 전 대통령 혹시 지금 본인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청탁부터 60억 소송비 수수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20 혐의를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시길 권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MB 얘기부터 봐야겠죠. 네. 대통령 되지 말았어야 할 MB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아예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그렇네요. 내용을 보면. 네. 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을 기록하는 데만 207쪽을 할애하고 있고요. 예. 뇌물, 횡령, 탈세 등의 혐의가 상세히 기록돼 있죠. 이 가운데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횡령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 전 대통령이 2006년까지 12년간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근데 2007년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그때 드러났다면 어땠을까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2007년 특검은 당선자 신분일 때였으니까 네. 만약 그때 드러났으면 대통령 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이야기. 이 와중에 김윤옥 여사 건이 또 터졌어요. 네. 대선 직전에 재미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고 예.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가방을 돌려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교민신문이 이거를 보도하려고 하자 돌려준 거예요? 아니요. 가방을 돌려주었고요. 예. 그 정황을 교문신문이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무마하고 대선 이후 편의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도를 막아준 이에 사업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겠다 이런 각서까지 신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돌려주긴 했는데 그걸 알고 교민신문이 그걸 쓰려고 하자. 네. 쓰지 말아라 막으면서 돈을 건네고 그 돈 건넨 사람한테 이 건넨 사람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서요? 인쇄업을. 네. 당신 인쇄업체에 물량을 훗날 대주겠다. 내가 물량을 많이 대주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인한 사람이 정두환 전 의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앞서서 김윤옥 여사의 문제를 내가 사비까지 들여 막았다 이런 언급까지 하셨거든요. 경천 동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뉴스쇼에서 했었는데 결국 이게 경천 동지가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네요. 예,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정두환 전 의원한테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만 지금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 네.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경천 동지로는 보이는데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이뤄질 것 같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청와대의 개헌안 특강입니다. 결국 26일에 정부 개헌안 발의하는 겁니까? 네, 그에 앞서서요. 오늘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그 개헌안의 내용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압박한다는 차원이죠. 예. 3일에 걸쳐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알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짧게 하나만 더 보자면은 오늘 그 가수 윤상 씨하고 북측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이 만나는 날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 전달을 해드리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두원 의원이 경천동지 3가지, 네. 경선 당시에 일어났던 경천동지 할 일 3가지가 있는데 네. 나는 말 못하니까 병실로 찾아와라.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병실로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두원 전 의원 입이 아니라 검찰을 통해서 경천동지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니 뭐 검찰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정두원 전 의원이 딱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출처가. 아니요. 보도의 정두원 전 출처는. 의원이 아니고 예, 그 예. 당사자들. 예. 그렇죠. 내가 거기에 뭐 서약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K씨, 뭐 B씨 이런 식으로. 뭐 근데 그죠. 정두원 의원이 그냥 얘기해도 될 걸.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됐는데. 경천동지까지는 그 아니라.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게 그게 맞습니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계속 돌리다가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돌려볼 겁니다. 확인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월간 정두원을 땡겨서라도 어떻게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방송에서 가장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가 뭘까요? 대통령, 청와대 비판하는 것? 아니죠.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에 대한 얘기. 예. 가장 껄끄러우시죠?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크게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크게 껄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제 방심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간부가 셀프 민원을 넣어서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청부심의한 방심위 간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심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시다가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이것 좀 심의해 주세요. 네네. 그럼 그중에서 다 심의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은 그걸 심의 테이블에 올리는 형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방심위 자체가 모니터 요원들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체 모니터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심의 기획팀장이라고 이 기획팀장 자리에 있던 김모 씨. 예. 이 김모 씨가 방심위 사무실 컴퓨터에서 자기가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넣기도 하고 자기가 다른 이름을 빌려서 넣기도 하고.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예. 자기 예를 들면 자기 부인, 아들, 친구 명의로 네. 민원을 막 써요. 그것도 방심위 컴퓨터로.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걸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다 심의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했다는 건데요. 그 IP 다 뜰 텐데. 그런 그거를 생각도 안한 지금까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셀프 심의를 넣었다고 하는 건데,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건데, 예. 이 가운데 33건, 그러니까 법정 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을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방심위는 김 전 팀장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재라는 것이 그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송사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제재에 따라서 방송국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계속 심의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겁니다. 받고. 그런데 그거를 심의위원회 사람이 셀프로 민원을 넣어서 자기가 그걸 뽑아서 심의 테이블에 올렸다.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더 큰 몸통은 따로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리 방송이 간부라고 하더라도 방심이 간부라고 하더라도 예. 46건의 셀프 민원을 넣었어요. 그중에 어떻게 33건이 법정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법정 제재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수위들 뭐 주의, 중에서도 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쭉 높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건 나중에 방송사 인허가 심사할 때 예.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서 이렇게까지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가지고 법정제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심 전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마음이 통했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하고 마음이 통한 겁니다. 특히 위원장하고 마음이 통한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세요? 아니요. 김 전 팀장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방심위원장 지시로 했다. 위원장 지시 받아서 했다? 네.
세상에. 방심위원장은 그러면 또 뭘 바라고 그렇게 했겠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KBS가 방송했던 6.25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 이겁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건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방심이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희한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김 전 팀장이 셀프 민원을 넣고 요사안이 그걸 그랬군요. 방심위가 덜컥 법정 제재를 하는 겁니다. 아하, 청와대에서 뭔가 불편해하면 셀프 민원 넣고 테이블에 그렇죠. 올리고 주의 주고 경고 주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움직였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두 번째 인간 뭐예요? 두 번째 인간은 자판기 심의는 어떻게 할 건가? 입니다. 자판기였습니까? 지금 셀프 심의, 청부 심의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판기 심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판기에서 음료나 커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 집어넣고 버튼 누르죠. 버튼 누르면 그 누르는 버튼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나 이런 게. 예. 방심위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방심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예. 끊임없이 자판기 심의란 말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심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방심위를 보면은 CBS나 MBC, JTBC 이런 곳에서는 심의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법정 제재가 나오고 종편은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 제재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뉴스쇼도 박찬신 신부 인터뷰했다가 법정 제재,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법정 제재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걸 저희는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죠. 승소해서 없던 것이 됐는데 그 상황 동안 그 소송 과정에서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건. 방송만 들려 소송하랴 마음고생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주 엄격하게 심의해서 예. 법정 제재 내리고. 근데 그 당시 인터뷰를 생각해보면 제재받을 내용이 아니라 칭찬받을 내용이었어요. 박정진 신부가 그 당시 누구나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유일하게 저희만 인터뷰를 해서 직접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인터뷰. 그랬던 일이 있죠. 그래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리는 요리사의 손끝에서 완성된다입니다. 요리요. 아무리 재료가 좋으면 뭐합니까? 요리사 실력이 엉망이면 맛없는 요리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방심위원 잘못 임명하면 이런 일 벌어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방심위원들 전부 이념에 경도됐다. 아니면 캠프 출신이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사기 방심이거든요. 사기 방심위는 괜찮을까요?